어, 잠깐 저희가 쉬는 시간 가졌는데요. 한 30분 더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남북, 중국, 미국 이 사자의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이제 경제 지원을 하고 또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식량 우리나라 지금 쌀이 많이 생산이 돼서 아주 뭐 국회에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말썽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쌀 생산을 해서 뭐 정부에서 사들이고 뭐 하고 복잡한데, 그 쌀을 갖다가 150만 톤 정도씩 매해 이북에 좀 보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철원에 갔더니 거기 부군수 말씀이 부군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쌀을 생산해서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쌀도 오래되면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통일부에다가 이거 좀 이북에 보내지 그러냐.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북한 사람은 자존심 있기 때문에 뭐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옥수수 5만 톤 주겠다 그랬더니 안 받았죠. 우리 또 그 김현철인가요? 그 통일부 장관 할 때 쌀 5만 톤 보내겠다 그러는데 뭐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북 사람들에게는요, 주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방송을 하고 주면 안 됩니다. 신문에 내거나 뭐 우리가 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왕밤 줄 때는요, 내가 주겠다 말겠다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놓고 옵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저 개선거는 CIQ 있잖아요. CIQ에 그 북한 대표들이 북쪽에 나와 있고 또 남한 대표들이 거기 나 있는데, CIQ 옆에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이제 남쪽 사람도 차 세우고 북쪽 사람도 차 세우고 거기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없어져요. 전에 전라도에서 경운기 아주 좋은 거 최신형 30대를 갖다가 이제 임진각에 주차장에다 놨는데 몇 달 놓고 못 보냈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거를 와서 가져가라 뭐 허락을 받아야, 복잡할 게 없어요. CIQ에 있는데 북쪽하고 남쪽하고 관리들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놓으면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보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묘목을 보내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묘목을 달라고 그러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콩을 10만 톤을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방송하지 말고 신문에 내지 말고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인영 장관 때인데 그 이제 통일부에 갔더니 거기 국장이 원래는 5대5, 50%는 정부에서 되고 50%는 민간이 돈을 해서 하는데, 그 국장은 이제 70%를 정부 돈으로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 콩이 한 톤에 80만 원 하거든요. 저희가 30% 하면은 240억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그걸 몰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여튼 우선 7만 톤이라고 보내라. 그런데 좀 유감스럽지만은 그냥 아무 대답 장관이 전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물론 장관으로서의 그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북쪽에는 히토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첫째로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은 히토류 그거 가지고 이제 이 핸드폰도 만들고 텔레비전 뭐 최첨단에는 이 히토리가 들어가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갈등 생겼을 때 중국에서 히토리 일본에 안 보내겠다, 그거 딱 선언하니까
4시간 만에 일본이 항복해 버렸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북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많아요. 우라늄은 세계에서 아마 1등으로 많을 겁니다. 북한을 그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광물 자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량을 줄 테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희토류하고 바꾸자.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다른 광물들, 텅그스텐이나 거기에 이제 귀한 광물이 많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물물 교환하자. 그래서 자존심 채워주고 우리나라도 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많은데 우라늄을 이제 카나다나 이런 데서 수입하잖아요. 그럼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이북에서 그냥 트럭에 실어가지고 기차에 실어서 가져오면은 운송비도 작게 들고요.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서 이걸 잘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이제 여행 자유화. 옛날에는 이북의 대표들도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소에 와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는 그 훈련도 대전에서 교육을 시켜 보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정말 지금 뭐 큰 저 뭐 명절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면 그냥 남한에서 자동차가 그냥 밀려가지고 말이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북으로 운전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북에 우리가 운전해서 가면은 거기에 이북 사람들이 옥수수도 팔 수 있고 감자도 팔 수 있고 뭐 떡이나 음식점도 해서 굉장히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굶주림이 싹 없어지는 거죠. 여행 자유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언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요즘에 들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은 북쪽에서 특수한 경우에 남쪽의 사람들이 이제 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또 이산가족 우리 협회 회장에게 평양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자 그러니까 이산가족 만나는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길이 열릴 확률이 지금 가장 크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북도 살고 남도 살고 남도 행복하고 북도 행복한 거 그런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양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평양에 가면은 정말 볼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 거기 가서 보면 말 수 있어요. 그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군인들이 행진하는데 뭐 그게 18명이 한 줄인가 뭐 그 어마어마한데 줄이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광장 땅바닥에 줄이 쭉 다 쳐 있어요. 그리고 거기 번호가 적혀 있고 뭐 알파벳 그래서 그거만 밟고 지나가면 그 16명인가 뭐 그게 딱 유지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제 그 참 가서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저 올림픽 대교 있잖아요. 올림픽 대교에 그 올림픽 꼭대기에 봉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그걸 하다가 헬리콥터가 떨어져 가지고 그 조종사랑 다 죽고 그랬지만은 평양에 가면은 주체탑 꼭대기예요. 봉화 뿌리는데 진짜 불처럼 이렇게 그 이제 펄럭여요. 그럼 불이 막 솟아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요. 대동강에 가면은 그냥 쌍무지개가 싹 떠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배울 거 많고 들을 거 많고 맛있는 거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 여행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어, 북한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런 배 호텔이죠.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이게 북한 배인지 모르고 탔는데 거기에 이제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구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아침에 하니까 오후에 만나서 통일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오후에 선상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사실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마이크에 대고. 근데 노래를 한 곡은 북한 노래하고 그다음은 남한 노래라는 거예요. 북한 노래하고 남한 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하자 그죠. 우리 남쪽에서 지금 북한 노래를 뭐 딥다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게 정서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못 받아들이잖아요. 뭐 한두 곡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근데 그만큼 이 북쪽 사람들이 시스템을 잘 이용해 가지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성도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잖아요. 개성도 갈 수 있게 돼 있고 기차 철로도 다 돼 있는데 뭐 철로 간다고 이제 조금 했었죠. 철도가 개성공단까지 철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다 서 있고 또 백두산도 이제 저는 북쪽으로도 가보고 중국 쪽으로도 가봤는데 북쪽으로 가니까 그 백두산의 그 화산의 절벽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그 절벽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핵무기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백두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개마고원 있잖아요. 거기 나무를 비어서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불을 태워 가지고 그걸 이제 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우리가 농사 짓는 법 이런 거 다 배워주고 또 씨앗도 좀 갖다 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북에는 온실이 각 부대마다 온실이 다 있어요. 근데 씨앗이 없어서 온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이북에 보내주는 그런 운동도 하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여러분 저 과일 먹고 나서 씨앗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씨앗 버릴 때 그것도 돈 주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씨앗 중에 물론 이제 카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은 이제 심어도 자라나지 않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토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보내서 그 온실에서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평양 봉수교에다가 20만 달러 드리는 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온실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도마도 나무를 재배를 했는데 저희하고 같이 일하시던 백승인 장로님이라는 분이 30년 농사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도마도를 심었는데 이 도마도가 7년 동안 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마도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북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되면은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고려 호텔이라든가 뭐 양각도 호텔에서 통째로 다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수입도 짭짤이 올리고 그런데 그런 일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잡수시고 남은 씨앗을 다시 자랄 수 있는 씨앗을 모아서 이북에 보내는 운동 저도 이제 조금씩 합니다. 김영 목사님, 저 홍근수 목사님 사모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제 얘기 듣고 이제 그 씨앗을 갖다가 저에게 주고 그래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그 이북이 식량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아서 긴급 식량 지원도 해야 되고 묘목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양 과자를 만들어서 북에 보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이야기도 이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 지난번에 갔더니 이제 거기에 우리가 구세군에서 심은 4만 그루의 밤나무가 있는데 아주 잘 자라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좀 더 갖다 심어주면 어떠냐 하니까 뭐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금강산 호텔에 그러니까 3년 전에 갔는데 이제 밤에 노래를 하려고 그 가라오케 기계를 좀 갖다 달라니까 가라오케 기계가 다 평양으로 가고 없고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옛날에는 금강산 그 호텔이나 여기는 뭐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라든가 평양에서 악극단이 다 내려와서 했는데 가니까 이제 악극단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온정리 동네 사람이 그 이제 호텔의 매니저라고요. 저한테 이 자기 돈주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라고 돈이 1원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여러 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참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금강산도 다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왜 안 가죠? 그 박왕자 사건이 있지만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금강산 안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걸 이제 못 가게 한 모양인데 뭐 안전 보장이 안 된다 근데 뭐 그 금강산에서 박왕자 선생님이 총에 맞은 거는 상당히 우발적인 사고죠. 그때가 새벽 5시쯤인데 제가 바로 박왕자 여사가 죽기 직전에 거기에 있는 비치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에는 거기 내가 바닷가 이렇게 하는데 섬짓하더라고요. 그 넓은 그저 모래밭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한 100m마다 보초가 서 있고요. 또 은폐된 보초가 또 숨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 박광자 선생님 거기 이제 철조망도 쳐 있고 그런데 바닷가로 해서 거기를 건너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사격을 한 사람이 막 군대에서 나온 아주 신병이죠. 신병들이 문제는 뭐냐면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은 상황을 보고 규칙대로 하지 않고 상황에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북의 사병이 그리고 서라는 게 정지라는 건데 이게 우리는 중국말식으로 정지 그러는데 이북 사람은 서 그러거든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 쏜다. 우리는 발포한다 이러잖아요. 사격한다 발표.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박왕자 선생님도 그 말이 뭔지 잘 못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다시 금강산에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좀 우발적인 불행한 사고가 있다 그래서 뭐 금강산에 안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금강산 가는 길에 이제 우리 강원도에 보면은 상사라는 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다 빈 집들이에요. 뭐 오징어 장사집도 있고 건어물 뭐 하는데 완전히 그냥 그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살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북에 투자를 해서 그 이북에다 공장도 건설하고 합작하고 뭐 개성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성공단도 이제 저렇게 지금 문을 닫아놨는데 그럴 일이 아니고 이북에서 이제 그 개성공단의 공장을 지금 돌린다 그래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뭐 항의를 막 했어요. 왜 남의 기계를 무단으로 돌리느냐 그러고 항의하는데 항의할 일이 아니죠. 기계를 안 돌리면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잖아요. 기계를 돌리면 남쪽에서 오히려 잘 돌려서 생산을 해라. 그리고 부속품 같은 거 자꾸 고장 나면 우리가 부속품도 갈아주겠고 기술 지원하기 위해서 가서 갈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해협력 통일로 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장관이 말이죠. 개성공단 그 가동한다고 막 욕하고요. 또 중국 투자를 끌어낸다고 들여다 놓는다고 막 욕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아주 대승적으로 크게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 펄서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 노암 촘스키라고 MIT에 있는 교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노암 촘스키하고 노정선은 종친회라고 얘기해요. 노친. 근데 MIT에 지금 그 명예 교수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 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더니 북한이 핵무기 만드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느냐? 아니 뭐 이스라엘이 핵무기 만들 권리가 있다 그러면 왜 북한은 만들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버네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더니 사막으로 내려가서 지하 10층으로 내려가서 일을 시키는데 보니까 거기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영국에 가서 그거를 언론에다 다 터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핵무기 만들고 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이 핵무기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거기서 사용된 플루토늄은 이제 그 헨리 키신저가 유대인인데 유대인협회 회장이고 그럴 때 그리고 국무장관도 했죠. 그럴 때 미국에서 2톤의 플루토늄이 분실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그 2톤의 플루토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신저가 도둑질 대장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버네나라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그 비밀 경찰 모사드가 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영국에 가서 그 이쁜 여자가 가서 우리 저 이태리로 말이지 여행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이태리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 사람 납치해가지고 18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년 살고 그랬는데 이분이 유대 교인이었는데 야 이놈 유대인 놈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대교 관두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종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노암 촘스키는 이스라엘이 핵무기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북도 핵무기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촘스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게 촘스키가 정말 예언자적으로 중요한 정의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노자의 전법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노자도 우리 노시 종친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노아 방주했던 노아도 우리 종친회고 노암 촘스키도 우리 종친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노자를 참 좋아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9살 때부터 서당 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놀러 나가려고 그러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제 명심보감을 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줄부터 끝까지 외고 그랬는데 명심보감 띄고 나니까 이제 노자를 읽히는데 뭐 한마디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두뇌 세포가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 한문도 어렵거니와 그 컨셉트 이해가 안 돼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 그 이제 1617년인가요? 1917년인가 중국의 학자가 그걸 노자를 영어로 번역한 책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책인데 그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노자는 그러니까는 신비주의 철학자가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전략가입니다. 스트래티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국에다가 날쌘 병마를 그러니까 이제 탱크라든가 이런 첨단 무기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평화가 오고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쪽에 핵 잠수함을 배치하겠다 이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F-35A 스텔스를 배치하고 B-1B가 오고 B-52가 오고 ICBM 뭐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편안해질 것 같죠.
북쪽에서는 핵어뢰, 핵어뢰를 만들었는데 71시간 물속으로 돌아다니는데 1000km나 다니는 이런 어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항구는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죠. 이북도 대륙간 탄도단 ICBM 만들었죠. 그 다음에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 만들었죠. 뭐 ICBM은 워싱턴 지나서 큐바까지 날아가는 정도로 멀리 날아가는 걸 만들었고요. 이러니까 첨단 무기를 갖다 놓으면 놓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전쟁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대의 유명한 장군들은 일보 전진하는 것보다는 삼보 후퇴하는 작전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이 없는 곳을 가서 거기를 다 점령하는 작전을 써야 된다.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보 전진보다는 삼보 후퇴를 한다. 장군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위무위라고 하는 그 작전을 써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을 행동한다. do, non doing 혹은 act, non action. 제가 어렸을 때 이 문장을 놓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커서 영어로 된 것을 이해를 하니까 이게 전략 전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교수로 있는데 학생들이 데모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화염병을 만들어서 막 2,000개씩 만들어 놓고 투척하는 막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근데 그 원주 거기 매질이라고 하는데 산골이거든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데모를 아무리 해도 볼 사람도 없고요. 구경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나와서 도로를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가는 자도 못 가게 하고 오는 자도 못 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전경이 오는 거예요. 전경이 오면 이제 그때 이제 화염병을 좀 던지는 아주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전경 쪽에서는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데모를 안 하면 전투 수당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슬 알려주는 게 전투를 좀 데모를 좀 해라 화염병을. 그럼 우리 전투 수당 받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니 그거 뭐 하필이면 전경이 있는 데 가서 화염병을 던지느냐. 전경이 없는 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점령을 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재미난 그런 이제 실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프랑스의 파리 대학 교수 브루노 드레스키라고 하는 분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참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미국에 가보면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마다 노숙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해마다 노숙자가 늘어나느냐? 이 미국이라는 제국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해 가고 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를 찾으려면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은 50명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노숙자가 있으면은요, 전도사님들이 가서 다 모시고 가서 자기 교회에서 재우고 또 잘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요크의 그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데 가면은 노숙자가 5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500명이.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초조해져 있다는 거예요. 초조해져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기축통화,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달러를 통해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 종이 한 장, 백지 한 장만 갖다가 놓으면은 이게 이제 수천 달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니까 이제 세계를 그걸로 지배했는데 중국이 지금 뭘 하냐면은 중국 돈으로만 중국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중동에서 이제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서 달러를 쓰지 않고 중국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의 체제가 깨져나가도록 하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제가 저 모스크바에 갔는데 볼쉐이 그 유명한 발레를 뭐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거 비디오로 보면 되지 150달러의 입장료가 비싼데 그래도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물을 사 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카운터에서 물 뭐 주스 이런 거 뭐 빵 과자 파는데 가서 이제 제가 물을 살라고 유럽 돈을 줬더니 유럽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주니까 달러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 일본 돈도 안 받고 카드 받느냐 그래도 카드도 안 받고 꼭 러시아 돈 루블만 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물을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있는 수돗물 틀어놓고 그거 마시고 왔는데 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기축통화 달러를 붕괴시키는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미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결국은 그 브루노 드레스키는 미국 제국주의가 서서히 붕괴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붕괴될 거냐 그거는 모르지만은 서서히 붕괴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못 만들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지만은 사실은 북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장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핵화할 때 비로소 북한도 비핵화를 해야지 지금 비핵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모든 핵무기를 다 없앨 때까지 북은 핵무기를 무장할 권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6.15 학술 대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무조건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 세계 전문가들이 5, 60명이 이제 그 전략가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0%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상정해 놓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쌀 보내고 희토류 받아오고 물물 교환하고 여행 자유화하고 백두산도 우리가 가고 말이죠. 운전해서 가고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도 살리고 개성공단 사용하는 이북 기술자들에게 참 잘한다. 그리고 부속품도 우리가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그 180도 반전하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이제 끝이겠고요. 질의응답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